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데이트 폭력 같이 이제 강제로 억지로 약간 그런 식으로 몸에 새기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연습용 바르타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여성분께서 지우러 오셨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문신을 지우러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고 타다가 이제 문신 지우는 영수쌤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아마 두세 개 올라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처음. 채널 생긴 초창기부터 봐주셨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문신으로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허벅지랑 등허리 쪽에 있는 문신을 지우려고 왔습니다. 그 문신은 어떤 이유로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대 초반 20살 때쯤에 이제 친구랑 같이 문신샵에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알게 된 타투이스트랑 알고 지내다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사건의 발달이었죠. 처음에는 호감이 서로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 만나는 동안에 제가 원치 않는 문신들을 좀 몸에 새기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게 도안 자체가 커지더라고요. 그거를 좀 하기 싫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좀 거부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절한다는 그 제 행동 자체를 좀 마음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대변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는 괜찮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은 좀 왜 너 나 못 믿어? 내가 하는 게 왜 싫어?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항상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도 당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데이트 폭력 같이 이제 강제로 억지로 약간 그런 식으로 몸에 새기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지우고 싶은 문신 중에 허벅지에 있는 레터링이 있어요. 그게 커플 타투인데 그거를 이제 하자고 할 때쯤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너는 나랑 이제 만나고 있고 사귀고 있고 나중에 나랑 결혼하지 않을 거냐 그거에 대한 자기한테 믿음을 달래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딴 그런 스펠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커플 타투를 서로 몸에 하자. 싫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너는 나를 왜 만나냐,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니다 이러면은 계속 이제 그날은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풀어줘야 되고 또 심할 때는 뭔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분에 못 풀려서 자기를 막 자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제 입장으로서는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어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저도 이제 연습용 바르타식이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직업이 타투이스트다 보니까 뭔가 계속 업로드를 했어야 됐고 새로운 도안이나 새로운 사진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함에 따라서 좀 저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항상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어요. 혹시 그분과 헤어지실 때 타투 때문에 헤어지시게 된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 몸에 있는 이 문신이 완성작이 아니에요. 중간에 항상 하다가 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해서 미뤄지고 미완성인 이제 문신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추후에 가서 이제 제가 이 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짜증을 내고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항상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장수를 타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이 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데 지금 이 타투를 한참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동안. 네.
지우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가리고 다니고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위라서 자책하면서 그냥 내 탓인데 이거를 뭐 하면서 저도 제 책임을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 없다 생각하고 지내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생기고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때 정말 그 아이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좀 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워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문신이 다 지워진다면 그 이후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정말 깨끗하게 지우게 된다면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대중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고 이렇게 찜질방에 가고 싶어요. 몸에 이런 문신이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지금도 모르고. 네, 지금도 제가 철저하게 감췄거든요. 너무 충격 받으실까봐. 엄마가 항상 이제 평소처럼 목욕탕 가자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피했어요. 막 혼자서 이렇게 목욕탕 가시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원래는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지워지게 된다면 엄마랑 같이 손잡고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그러고 싶네요.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이잖아요. 같이 엄마랑 목욕탕에 간다는 게, 이 타투라는 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소박한 꿈인데도 그거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워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랑 꼭 같이 목욕탕 가시는 거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신 상태를 한번 확인하러 같이 상담실로 들어가실게요. 네. 자, 문신 확인하겠습니다. 레터링이 있으시고요. 한자 레터링이군요. 골반에서부터 옆구리 배 쪽으로 흑색 타투가 보입니다. 커버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애초에 있던 타투가 아마 여기 별 모양이 하나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별 모양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다시 다른 타투로 덮으셨던 거죠? 네. 나비 타투로 덮으셨다고 네, 맞아요. 하셨나요? 네. 나비의 형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흑색 타투로만 덮으셨습니까? 덮을 때는 흑색이었고요. 나비 할 때는 색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나비에.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약간 보라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보라색의 나비가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검은색이 덮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용 그림에 있어서 얼굴 부분을 표현한 데부터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 비후성 흉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타투를 제거할 때 횟수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지우시고 난 다음에도 흉터가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문신을 잘 확인했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으신 편이시고요. 커버업을 여러 번 하셨던 타투 부분이 보여요. 타투 자체가 흉터거든요. 그 흉터를 다시 흉터로 덮고 흉터로 덮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사실 지우려는 엄두가 잘 안 나가지고, 사실 횟수가 명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횟수가 또 궁금해요. 10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회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10번 이전에 이 타투가 지워질 확률보다는 10번이 넘어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우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예상 비용이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비용은 1회당 기준 가격상 198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의 치료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1,980만 원이 기준 가격, 정가 기준으로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마취 방법이 이제 수면 마취도 있고 크림을 이용한 마취도 있는데 혹시 선호하시는 마취 방법이 있으세요? 유튜브로 이제 뭐 수면 마취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크림 마취, 주사 마취 하는 영상들을 여러 개 봤는데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면 마취가 가장 크기가 큰 편이라 적절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수면 마취로 시술을 받는데 그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시술 받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하신다거나 하는 영상을 봤어요. 원래 수면 마취가 그런 마취인가?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환자의 의식을 떨어뜨리는 것, 무의식을 만드는 것도 마취의 일부고요. 통증을 없애는 것, 무통증의 상태로 만드는 것도 마취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면 마취라고 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무의식만 유발하는 약을 써요. 진정제만 쓰거든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통증이 아주 심하지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신 제거 시술은 통증이 상당히 심해서 시술 중에 통증을 조절을 해드리지 않으면 진정제만으로는 환자의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깨서 자극이 심하니까 깨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저희 병원 영상을 아마 보셨다면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시술을 준비해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술이 끝났습니다.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통증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참을만 해요. 네. 회복실에서 제가 진통제를 충분히 써드렸는데 진통제를 맞으시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네,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생긴 초창기부터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 중에서 혹시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빼놓지 않고 봤는데 제가 문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부위보다 큰 부위 시술을 받는 이제 영상들을 주로 또 많이 집중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몸에 문신이 조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시술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분은 유독 시술 후에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되고 영수쌤만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 보고 저도 그러지 않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무서웠는데 저는 그분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 괜찮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기가 아닌 타투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죄책감이라던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문신이 클수록 엄두가 사실 안 나거든요. 제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영수쌤 유튜브를 접하고 나서 처음으로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사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신이 너무 커서 좀
지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용기를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수쌤한테는. 그러면 6주 뒤에 2차 시술 때 뵙는 것으로 하고 가시기 전에 제가 드레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